오늘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는 비법 6가지 중에서 2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노년도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인생 후반기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활기차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고울골 100세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는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운명이 바뀝니다. 생로병사처럼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나타나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사소하게 잘못된 습관이 평생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니 원치 않은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생활하다가 간과하기 쉬운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법, 첫 번째는 음식인데요. 나이를 드실수록 영양분이 골고루 필요한데 많은 분들의 어르신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 반찬만을 가지고 드시던지 밥을 물에다 말아 김치에다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다양한 반찬과 다양한 음식을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쌀밥만 먹어 탄수화물만 과다 섭취하면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안 좋은데요. 쌀밥은 줄이고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노년기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도 드시고 우유나 계란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식사량을 살펴본다면 장수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소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먹고 나서 배부르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르신들 경우 운동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짜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염으로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가급적 국물 종류의 반찬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고염식은 대부분 국물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 위가 늘어나고 장이 늘어져 갖가지 질병이 생겨난 이유가 국물 음식을 평생 먹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젊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맛이 없다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말 안 좋은 식습관이니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절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염의 국물은 가급적 절제하시고 국을 드셔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디저트인데요. 요즘은 커피 종류가 다양해져서 옛날처럼 무조건 믹스커피만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믹스커피 사랑이 너무 큽니다. 경로당에 가면 식사 후에 너나 할 것 없이 믹스커피 한 잔씩 습관적으로 드시는데요. 식후에 드시는 커피 믹스와 과일이나 디저트들이 당뇨병 환자에겐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음료와 디저트 간식을 신경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법 2번째는 운동인데요. 건강은 먹는 것만 신경 쓴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을 신경 써서 드셨으면 이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운동이라고 하면 대개 유산소 운동만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건강이나 대사질환 개선에 효과적인 중요한 운동이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좋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처럼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균형 운동은 낙상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가지 운동 모두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 중 어떤 날은 유산소 운동만 하고 어떤 날은 근력 운동만 하고 어떤 날은 유연성 운동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을 하던지 아니면 30분을 하더라도 골고루 매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크게 달리기 같은 것은 못 하실 때니까 빠른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고혈압 등의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 등 대사질환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려면 서로 대화를 할 수는 있으나 숨이 차서 쉽지 않은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도 체육관에만 가서 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동네 구석구석 구청에서 설치해준 운동기구만 잘 활용해도 근력 운동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구가 없으면 팔굽혀펴기도 집에서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도 정말 필요한데요. 우리 몸은 나이가 먹을수록 굳어져 가는데 이것을 자꾸 늘려주고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집에서 요가 매트 깔아놓고 TV 보면서 가볍게 이리저리 비틀고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TV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몸을 비틀고 운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나무에 등을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양발을 서로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크게 치기도 하는데 저게 무슨 운동이 될까 싶은데 그게 정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한 모션으로 운동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정말 유용한 운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 조건 따지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참조하여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이 반드시 따라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운동이 균형 운동인데요. 운동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균형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균형 감각은 없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뼈에 골다공증도 있어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그 이후의 삶의 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운동이나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즐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의 경우 위험하여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낙상은 일반적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고, 그 때문에 균형 운동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운동은 특별한 운동은 아니고 에어로빅이나 스포츠 댄스 같은 몸의 여러 부분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좋은데, 이런 운동이 무리가 간다면 라인 댄스처럼 몸의 동작이 크지 않고 부드러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낙상 예방이나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균형 운동의 경우 어르신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주민센터, 커뮤니티 센터를 보시면 이런 운동 교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는 비법 6가지 중 2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지속적인 건강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합니다.